문재인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된 검찰 수사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핵심인데요.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책기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죠. 그러면서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제2의 논두렁식의 공작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맥락을 보면 노무현이 논두렁식의 공작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문재인의 이번 사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팩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사건과 이번 문재인 사건, 자, 이렇게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문재인 또는 친문 세력이 과연 노무현을 말할 자격조차 있는 것인지 좀 자세히 따져보기로 하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문재인 사위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의 경우, 과거 노무현 부부의 박연차 회장 돈수수 사건과 판박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 차이는 노무현 부부 사건의 경우 권양숙 씨가 깊숙이 개입된 반면, 문재인 사위의 특혜 취업 사건의 경우 아직까지 김정숙이 관여돼 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도 김정숙이 깊게 관여돼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1일 전주지검 조사를 마친 뒤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검찰에서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해 조현옥 인사수석 등 정상적인 인사 라인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사위의 취업 간 연결고리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 김정숙이 별도의 라인을 통해 사위의 취직에 관여했을 가능성, 바로 이것인데요.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지켜볼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운운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당치도 않은 소리이지요. 지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전직 대통령 2명씩이나 감옥에 가둔 전례를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지들 스스로 이 사건을 키운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이상직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에 임명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고,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텃밭인 전주에 이상직을 공천해 금배지를 달게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상직은 문재인의 딸 문다혜 가족의 태국 극비 이주를 도왔다는 의혹과 문다혜 전 남편의 항공사 취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의혹 단계를 넘어 거의 확정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의혹과 논란은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제기돼 왔지만 단 한 번도 문재인과 청와대는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야권은 윤 정부 3년 동안씩이나 파헤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거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검찰의 문재인 가족 수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것인데요. 문다혜와 청와대 직원과의 금전거래 의혹, 그리고 전 남편 취업 의혹을 비롯한 이상직 전 의원 관련된 의혹들은 수사가 거의 완료됐다는 얘기가 정말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사 상황이 쑥 들어가 버렸고, 수사를 다 마치고도 기소하지 않기 위해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 전직 대통령 2사람을 구속하고 수많은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요. 기무사 계엄령 의혹 사건도 그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결도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사건들은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으로 엮은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가족 관련 사건은 뇌물과 대가석자리 교환 의혹으로, 즉 돈으로 관직을 팔아먹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정치보복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낯짝 두껍게 이들은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자주 소환당하는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요. 자, 특히나 제2의 논두렁식의 공작이다, 뭐 이런 말들을 꺼내면서 이번 문재인 사건 역시 현 정권 또는 검찰에 의한 공작이다, 뭐 조작이다, 뭐 이런 프레임 씌우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차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적폐청산 칼춤에 희생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위 박연차 게이트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품 수수자 21명이 기소돼 19명이 유죄로 확정이 됐는데, 자, 이는 보통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정말 매우 탄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보복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또한 현재 친문을 비롯한 민주당 쪽에서는 논두렁식에 운운하면서 정치보복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 제 얼굴에 침뱉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노무현 측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 말고는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런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연차의 진술을 배제하고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입니다. 명품시계 수수와 관련해 형 노건평 씨는 2006년 9월 27일 박연차로부터 노 대통령 회갑 선물로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남녀 명품 시계 한 세트를 받아 청와대 관저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노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했고, 박 회장에게 노 대통령 내외의 감사 인사를 전해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노무현의 형 노건평이 말이지요. 더군다나 노건평 자신의 진술과 다른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전해 듣고도 이러한 기존 진술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갑일 청와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노건평의 부인이 1년 5개월간 보관하고 있다가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에서 전달했고, 권양숙은 이러한 사실을 1년 이상 숨겼다가 KBS 보도 후 밖에 내다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박연차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가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시계 수수 후에도 봉하마을 사저 부지 매매, 미국 주택 구입 자금 140만 달러 수수, 아들 사업 자금 500만 달러 수수는 물론 퇴임 후에도 노 대통령이 직접 15억 원을 빌리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만큼 부인인 권양숙이 그런 박 회장의 선물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두렁시계라는 말을 노무현 측 혹은 민주당 측에서 자꾸만 꺼내드는 이유는 뭐냐? 논두렁시계는 좌파 정치인들이 검찰에 씌운 프레임이자 올감이라는 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과 전해철이 등장하는데, 당시 문재인 전해철 변호사는 노 대통령 조사 당시 입회를 했고 시계 관련 발언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 내외가 명품 시계 받은 팩트는 뒤로 싹 감추고 밖에 내다버렸다고 한 노 대통령의 검찰 진술이 논두렁에 내다버렸다라고 잘못 보도된 것을 빌미 삼아서 논두렁에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시계 및 금품을 받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논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권이 노무현을 재소환하면서 논두렁식에 운운하면서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것이 이 얼마나 제 얼굴에 침뱉기와 같은 짓이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의 경우 노무현의 후광을 입고 출세한 대표적 인물이지만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7일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지요. 또한 극단적 선택 다음 날인 5월 24일 권양숙 씨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현안이 없었다라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단 한 장 제출한 적이 없고 검찰과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만약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와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무현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이들이 노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의 모든 비난에 화살을 돌리면서 노무현 정신을 외치며 상주 코스프레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랬던 이들이 문재인은 억울하다라며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또다시 노무현을 소환하고 논두렁시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파렴치하다, 이런 생각마저 어쩔 수 없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